네, 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0년 11월 22일 금요일 선투연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서울 전세 2만 5천 개 날려놓고 대책은 8,900가구뿐이다. 네, 정부에서 24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공전세에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이런 대형 포스터가 걸려 있다니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부산, 대구, 김포가 지금 조정지역에 추가가 되었고요. 향후 그 외 지역으로 더 가격 상승이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정지역은 더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는 거의 50일에 한 번씩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향후 임기 말까지 8번에서 10번의 부동산 대책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1119 부동산 대책, 인기 없는 공공임대의 중형주택을 신설, 자녀둔 중산층의 공급. 네. 그래서 뭐 내년에 뭐 1200가구를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보시면은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2025년도까지 6만 가구를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뭐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한국은 1996년도에 국민소득이 1만 불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3만 불인데요. 2017년 아니면 2018년도에 3만 불에 이제 진입을 했죠. 자, 그래서 20여 년 만에 소득이 3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연립주택, 반지하, 다세대,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파트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세난 급한 불을 끄자 공공주택 1만여 가구 네, 조기 입주를 시키겠다. 뭐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모텔촌 옆에 있는 청년주택 사진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청년주택을 공급을 했었는데 이제 고가 옵션들 때문에 임대료가 80만 원이 넘었다고 하죠. 네, 그래서 무더기 입주 포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임대가와 상관이 없이 여성분들,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술집, 유흥주점, 모텔 근처에 사는 것을 극도로 혐오하십니다. 그래서 주거지와 상업지는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그 호텔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렇게 거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브레이크 없이 치솟는 전셋값, 전국 상승률 역대 최고다. 네, 현재 부동산 정책은 전세를 감소시키는 정책이죠. 그래서 일단 정책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자, 임차인이 있으면은 집을 팔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임대인들은 전세 물건 내놓는 것을 좀 꺼리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전세 11만 4천 가구 공급한다며 다세대 호텔 임대로 전세 대란에 뭐 땜질 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임대차법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임대차법이 수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부작용이 계속 심해지면은 언젠가는 정부도 정책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김포, 해운대 등 7곳 네, 9억 이하 LTV 50%, 초과는 30%로 제한을 한다.
자, 그래서 부산, 대구,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번에는 파주도 이렇게 추가 지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전세난 아우성인데도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법이 성과가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이 기사를 보면은 앞으로 아파트의 공급은 어렵고 아파트의 전세가는 더 오른다는 의미가 됩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결국 매매가도 오르게 되겠죠. 경제는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소득층 임대 물량 유지 추가 공급도 60% 우선 배정을 하겠다. 뭐 이런데요. 아직은 정부가 임대차법을 수정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마음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북위례 로또 공공분양 1700가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인근 시세가 15억 원인데요. 분양가가 6억 원대라고 하니까 뭐 반값도 안 되는 거죠. 네, 반값도 안 됩니다. 네, 자, 반값 로또 아파트는 당첨된 극소수에게만 이익을 주죠. 이것은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요. 오히려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려는 그런 수요를 더 높여서 전세난을 더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주택 거래량 3개월 만에 늘었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전월세는 줄었다. 이런 기사입니다. 네. 매매는 소폭 상승했고요. 네, 전월세 거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전월세 거래가 감소한 것은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매매가 늘어난 것은 투자자가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전세가의 상승으로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실수요자분들,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집을 사시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이 방학 경전철 연장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그 경전철 사업들이 허가가 됐는데요. 예. 지금 이 기사를 읽어보면 우이 신설 경전철 연장선은 총 연장 3.53km라고 합니다. 정거장은 3곳이 신설이 되고요. 네, 그런데 사업비가 2,8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킬로미터로 나누면 1km 연장에 801억 원이 쓰이는 것입니다. 네. 엄청난 돈이 풀리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경전철 사업이라든지 뭐 GTX 뭐 그리고 전국적인 공항 철도 사업들이 또 시중에 엄청난 유동성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3분기 근로소득 최대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고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는 이제 끝이 나야 하고요. 이것이 장기화되면은 경제에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셧다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는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조기에 수입할 수 있도록 모든 재원과 노력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자, 우리은행 오늘부터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으로 축소시킨다고 합니다. 자, 시중에 돈이 회수가 되면은 유동성이 감소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정도는 아직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 큰 힘은 아닙니다. 자, 요즘에 비트코인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의 증가죠. 네. 지금 달러의 가치가 굉장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여당 서울 부산시장 후보 다주택자를 배제한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뭐 다주택자들은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주택자를 범죄시하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가 임대 시장의 94%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세를 공급해서 임대 시장을 안정시킵니다. 지금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때문에 전세난이 온 것입니다. 다주택자는 적폐나 사회 악이 아니라 선한 사업가입니다. 올해 15조 달러 폭증, 코로나발 부채 쓰나미. 네, 지금 뭐 전 세계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네, 결국 부채의 증가는 화폐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지만 부채를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후진국발 파산 도미노가 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전 세계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의 조기 접종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자, 한국 타이어, 테슬라 전기 트럭 타이어를 만든다고 합니다. 자, 한국 타이어의 품질이 세계 최고임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산업이 친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뉴욕 타임스퀘어에 초대형 LG 전광판 걸렸다고 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의 품질이 세계 최고임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KT 현대중공업 로봇 무인 지게차 협업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로봇과 무인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버핏의 007 작전 비밀 종목에 21조를 베팅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벅셔 해서웨이의 투자 보고서를 보면은 21조가 투자가 됐는데 지금 구체적인 종목이 공개가 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주식을 비밀리에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버핏의 나이가 91세임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투자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입니다. 네, 정부 1119 전세 대책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쭉 보면 물량도 많지 않고요. 현재 LH 재정이 적자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호텔이나 상가 하나를 주택으로 바꾸는 비용이 한 채당 1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1만 채라고 하면은 11조 원이라는 돈이 투여가 됩니다. 이 정도의 재원이 LH에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업은 지연이 될 것이고요. 결국 이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 채당 1억 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은 뭐 리모델링 비용으로 1,000만 원이 소요가 된다고 해도 1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이죠. 네. 어쨌든 재원은 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119 전세 대책에 대한 그 전문가의 진단입니다. 예. 전문가들은 양도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해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더불어 임대차 3법 폐지를 하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낮춰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전세를 늘리려면 재건축 풀고 양도세를 낮춰야 된다.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보유세 인하, 양도세 감면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전세대책 유탄마저 또 늘어지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또 빨리 추진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집에 살던 분들이 나오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전세 대책으로 재건축 재개발이 더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은 전세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 겉도는 부동산 대책, 전세난에 집값 곱비 풀려 김포, 부산, 대구 집값이 상승하니까 또 규제가 나왔다는 건데요. 이 그래프를 보니까 정말 김포가 많이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 규제 지역 더 늘릴 가능성 분명히 있고요. 네. 자, 매매가 전세가는
20년보다 21년이 더 오르고요. 21년도보다 22년이 더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22년보다 23년이 더 오를 것입니다. 수요와 공급상 그렇습니다. 자, 모두가 대책이 없고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시장은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중의 유동성이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자, 국세청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네. 결국 그 개인의 소득을 정부가 거의 다 파악하게 되고요. 정보화 시대 디지털화가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는 어느 정도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도심에서 코로나 애태운이 초원의 집 선택한 미국인이 부쩍 늘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맨하튼 같은 대도시를 떠나서 100km, 200km 떨어진 곳에 집을 옮기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3배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주택이 13만 달러였다가 최근에 42만 달러로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네, 뉴요커들이 이렇게 그 이주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모여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트로폴리탄 같은 초거대 도시가 전 세계에 생기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국인이 코로나로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가 끝이 나면 다시 대도시로 모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코로나에 짓눌린 세계 경제의 30경원 빚더미에 깔렸다. 네, 전 세계 부채가 30경이라고 합니다. 네, 새로운 단위죠. 억, 조, 경 엄청나고요. 네, 화폐 가치 하락과 세계 경제의 위기가 보여집니다. 네, 자, 현대 위아에서 자동차 무인 생산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현대 위아가 RNA 로보틱스 앤 오토노머스라고 해서 스마트 제조, 물류 통합 솔루션 이런 계획을 지금 밝혔는데요. 결국 그 자동차 무인 생산이 왔습니다. 이제 많은 공장들, 자동차 공장뿐만 아니라 많은 공장들이 무인화가 될 것이고요. 이것은 큰 변화고 놀라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부동산의 그 트렌드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본 처방 외면하고 변주 굴린 24번째 부동산 대책. 네,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규제를 풀어야 한다. 자, 결국 내년에는 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규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이유는 선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파트의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 시간이 3년에서 5년은 걸리죠. 그리고 3기 신도시는 아직 토지 보상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풀려도 부동산 매매가 전세가는 계속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선티현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